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 발표가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 2명을 발표했을 뿐이라면서 행정기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 발표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할 일도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대행이 임명 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게시된 것이라며 한대행이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한대행이 가까운 장래에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발표 행위. 네. 그 자체가 이미 공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대외적인 의사 표명이거든요. 네. 당연히 임명과 불가분은 관계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목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임명권이 없다면 발생할 문제들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신청인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모든 헌법재판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가 본안 사건이 인용될 경우에는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며 헌법재판소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네. 청문 보고서 신청서 냈어요? 자료? 청문회 보고? 뭐 아직 안 냈습니다. 아직 안 냈어요? 네. 발표만 봤어요? 지명 받았잖아요. 7일날 8일. 네, 지금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에서 가처분도 진행 중이고 해서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죠.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꼼수를 하는 거예요. 법제처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7일날 통보를 받고 했다고 얘기했죠. 8일날. 7일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관례가 지명 받으면은 청문 보고서 내고 청문 보고서 통과되면은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덕수 측에서 발표만 했고 지명은 하지 않았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를 결정을 기각될 것 같으니까 꼼수를 부리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유는, 예, 판결 요건이 안 된다 이거죠. 발표만 했는데 청문 보고서도 안 내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문 보고서 안 내게 된 이유 그 자세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요. 예. 지명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헌법재판소 후보자로 된다고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후보자 아니에요 지금 신분이. 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지금 한덕수 대행? 그래서 저도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이분이요. 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한덕수 될지. 대행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통령 나오는 거 좋아요. 대행이니까 대통령 놀이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국회도 무시하고 관세 협상을 위해서 자동차 공장, 오늘은 조선소. 내일은 안 갈 거예요. 국회 질문 끝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말 장난 아니에요? 발표만 하고 지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엄연히 내가 후보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명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고 관례상 청문 요구나 서류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한 상황은 어쨌든 저도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뭐 어쨌든 청문 요청 서가 가지는 않았으니까요. 예. 네. 보니까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지만 지명은 아니다라고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장관님은 모르신다는 얘기죠?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법적 상황을 그냥 문의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을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니 법적으로 객관적인 지금 자료를 오늘 보고 판단하시면 뭐 되는 의견서에 거죠. 뭐라고 했 아니요, 의견서하고 무관하게 현재 법적인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헌법과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있을 거고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후보자를 추천해서 지명한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 인사청문회 등 과정을 거치도록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지명이란 절차가 있습니까? 임명 전에 어떤 행위를 내정한 단계에서 청문회를 추천하는 청문회 대상자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쓰죠. 한덕수 총리는 그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접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제출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 절차는 해당 기관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제가 인사청문 대상이 됐을 때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 소속 기관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학자 중에 본인이 아시는 분들의 견해를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통령의 법률 보좌인 법무부 장관이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부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기관이 헌법재판소 기관 내에서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그 자료 준비를 한 다음에 의회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고 통상적으로는 바로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속되는 서류를 갖추어서 보내야 되는데 저 기억으로는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속되는 서류라는 게 인사 검증에 필요한 서류들인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